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25번째입니다. 보름달이 아주 멋지게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Her words fell like rain. 이렇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빗물처럼 떨어졌다. 비처럼 흘러내렸다. 자, 그녀의 언어는 비처럼 흘러내렸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산이 있죠. 우산이 있는데 여기 우산에 누군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머리가 있어요. 근데 언어의 비가 내리는데 언어의 비는 우산이 없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산이 그걸 막아서 방수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의 머릿속으로 그녀의 언어가 침투되지 않겠죠. 당연히 소통에 단절이 오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하겠죠. 여기 오른쪽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이 두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자 여기 Her words fell like rain on a waterproof umbrella. 그녀의 말들은 빗물처럼 떨어졌습니다. waterproof, 방수가 아주 잘 되는 우산 위에. 자,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녀의 말이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They made a noise. 그녀의 말들은 빗소리를 내었습니다. 비처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빗소리와 같은 소음을 내었습니다. 뭔가를 전달하고자 언어의 비가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they could not reach the head. 그녀의 말들은 그 머리, 그 남자의 꼭 일반적으로 남자라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which they seemed destined to deluge. 여기 they는 당연히 그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들은 외관상 seemed 그렇게 보였지만 destined 운명 지워진 것처럼 to deluge. deluge는 쇄도하다, 침수하다. 즉 그의 머릿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뇌세포에 박히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이런 거죠. 여기 which는 문맥상 although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가 되는 거죠. head를 받는 it.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녀의 말들은 겉으로 볼 때는 deluge it. 그 바로 그 상대방의 머릿속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인 거죠. 아시겠죠? 결국 여기 they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머릿속을 뚫고 들어갈 것처럼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짧은 말 속에 뭔가 강렬하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프란시스 추울페의 말입니다. 감성의 주파수가 서로 다를 때 언어의 가랑비가 내립니다. 연인이 상대방이 같이 맞기를 바라는,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언어의 가랑비를 내리는데 만약에 그녀의 가랑비에 대해서 나의 머리는 완전 방수 효과를 내는 우산을 가진 그러한 머리라면, 즉 속위에 경 읽는 것 같은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감성 속에 내가 젖어 있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통의 단절, 동상, 같은 의자, 같은 침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경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이게 비단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소통의 장벽을 부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만남 자체부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5월 동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나라 월나라가 적대적인 관계인데 필요에 의해서 같은 배를 잠시 타고 있는 그런 경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건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당사자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어렵고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얘기는 존재를 내건 승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사랑의 터전에 발을 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의 패배조차 찬란하게 아름다운 삶의 무늬, 파격적인 무늬가 되는 거죠.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데미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무조건 전달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매력을 스스로 발휘해 보라고요. 쉽지 않겠죠. 네, 거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법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y words slipped from me. 나의 언어가 나로부터 미끄러져 갔다. Like broken weapons. 마치 고장난 부서진 무기처럼. 이런 얘기인데 나의 언어가 갑자기 나로부터 미끄러져 흘러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고장난 말을 안 듣는 그런 무기처럼. 내 입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무기인데 고장난 무기처럼 말이 실수로 흘러나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에디스 와튼의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The New York Stories에 나오는 에디스 와튼은 The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라고 하는 작품을 쓴 아주 명소설가이죠. 1920년대 그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문구예요. 즉 갑자기 말문이 막히자 그녀가 걷잡을 수 없이 막 고민하다가 엉뚱하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본의 아닌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실수를 a slip of the tongue이라고 합니다. 혀가 미끄러지는 것.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verbal lapse, on impropriety in speech. 말을 할 때 뭔가 부적절한 뉘앙스를 띠는 것. 경우에 안 맞는 말. 이런 거 우리가 말실수라고 하죠. 이렇게 의도대로 차분하게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그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landed language, 장전된 언어, 일종의 탄알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말실수를 갖다가 시공간 속에 발사를 했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아나도 말실수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실수로부터 아무리 멀리 달아나봐도 헛속을 하는 거예요. An old sentence ran through her mind like a frightened mouse in a maze. 하나의 낡은 문장 하나가 ran through her mind.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고 뛰어다녔다. 마음속을 여기저기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like a frightened mouse, 마치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in a maze, 미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공간, 미로 속에 빠져서 겁에 질린 그 쥐새끼인 양 마음속을 이리저리 막 휘젓고 돌아다녔다. 자,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Bob's Deal이라는 분이 남긴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복잡다단할까요? 이와 같이 의식의 교란 상태에 빠진 언어의 혼돈, chaos라고 하죠. 카오스. 언어의 혼돈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일단 무의식이
있는 거죠. 전의식, 물론 프로이트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의식, 전의식, pre-conscious, subconscious, 그 다음에 consciousness, 의식 이런 것들이 항상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막 역동적으로 뒤죽박죽 아귀다툼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 근데 그게 실수의 말이었다면 황당하고 너무도 황당한,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실수의 말 한마디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뜻한 것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의식 그 너머, 의식 아래 전의식, 그 아래 무의식에서 꿈틀대던 말이 홧김에 감정 통제가 안 되면 그냥 입을 통해 흘러나와 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It is as easy. 그만큼 쉽습니다. To draw back a stone thrown from the hand. 당신의 손으로부터 던져진 돌멩이를 갖다가 추스르는 것이 마치 to recall a word once spoken. 한 번 언급되어진 그 말한 단어 하나를 갖다가 recall, 취소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어떤 한 번 입에서 떠난 말 한마디를 갖다가 recall, 이렇게 취소하는 것, 이것의 어려움은 여기 손을 떠나 던져진 돌멩이, 이걸 되돌리는 것만큼이나. 어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와장창 가서 깨지겠죠? 깨지기 0.00001초 전이라고 해요. 그걸 슈퍼맨도 아닌데 돌멩이를 자기 손으로 되돌려 오게끔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언급된 말 한마디도 주워 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을 한마디 발설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Menander. 자, 이렇게 서부에 싼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 먼저 주둥이를 뽑아라. 아니, 네가 먼저 뽑아라. 그러면서 서부의 음악이 짱고 같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언어의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 누군가 하나 죽어 나자빠지기를 바라면서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말의 특징 아시나요?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망언, 망발, 망설, 망동, 우린 이런 걸 저지르면서 살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인생에 참화를 빚게 되는 거죠.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뉴스는 매일 이 참지 못해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험담, slander. 험담은 최소한 세 부류의 집단을 오염시킵니다. 일단 험담하는 자들, 그들의 주댕이가 더러워지겠죠?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scandal monger 아니면 backbiter라고 그럽니다. 험담의 목적 대상자들, 직접적인 험담의 피해자들. 물론 험담의 대상이 될 만한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험담의 대상자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인 겁니다. 험담을 경청하는 자들, 이들도 문제인 겁니다. 험담하는 자 못지않게 일종의 공범인 거예요. 도덕적인,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의 귀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만약 험담을 들으면서 즐긴다면 그들은 이중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 건전한 비판을 하세요. 건전한 비판. 치졸한 비난은 삼가시고, 건전한 비판이 되려면 상대방과 일단 소통, 이해,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듣는 사람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졸한 비난은 뭐냐면은 일단 불통, 소통이 안 돼요. 몰리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당연히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설상가상의 인간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Like blood from a cut vein, words flowed. 제임스 모로가 한 말인데, like blood, 피처럼, from a cut vein, 칼의 베인, ve인은 원래 그 정맥, 핏줄기 말하는 거죠. 심줄. 그러니까 칼의 베인, 심줄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처럼 말들이 흘러나왔다. 핏물처럼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피의 진실과 피의 절규를 토해내는 상황인 거죠. 멋있게 비유하자면 내 말 한마디는 너에게만 보내는 내 심장의 피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각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논리는 프랑스 영화 데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92년도 작품인데요.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의 피를 흘리고 다녀요. 그 냄새로 인해서 뭔가를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의 피로 인해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거나 이러면서 죽음을 몰고 다니는, 상처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에게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한비자에 나오는 영물 용이 있습니다. 용은 특별한 상처가 하나 있어요. 목 바로 아래에. 그걸 영린이라고 하는데 용이란 짐승은 길들이면 능히 올라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전설에 따르면. 근데 그 목 아래에 있는 직경 한자쯤 되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요. 비늘. 이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난 비늘. 이걸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만다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논리. 이래서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게 반드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무척 어렵겠지만 배신도 용서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 사랑, 이렇게 상처, 이게 별게 아닌 게 돼버리죠. 이 지구상에서 같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 여기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자,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분들이 멋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유인이 돼서 세상에 이 평화를 유지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왜 그럴까요? 이 칼로 입힌 상처는 팔이든 다리든 육체에 난 상처인 겁니다. 치유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 인한 상처는 마음의 상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상을 입혀요. 인격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만큼 낫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 잘하는 자, 논리 정연한 지식을 드러내지만 잘 경청하는 자, 이 사람은 평화와 상생의 지혜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고차원적인 인간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인들 간에 치열하게 시시비비를 다퉈본 자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다툼, 논쟁에서 내가 정연한 논리를 펴서 이겼다 한들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승리는 없다는 것을,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를 갈 거예요. 두고 보자. 내 이 오늘의
이 분함을 꼭 갚고야 말리라. 그러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심어줬다면 백해무익한 승리라는 거죠. 특히 직장세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부모, 형제들 간에.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럼 이런 일을 겪었다면 해결 방법은 뭐가 될까요? 해결 방법이라기보다 그나마 그 후에 해야 할 일, 그건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하고 포용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러한 그 합리적인 이성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을 만한 사랑과 이해, 포용력, 그걸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Good luck.